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단일화 과정이 결국 이제 파국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강제로 후보 자리를 뺏어버렸죠. 김문수 후보가 말했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이제 선거판에서 전략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너가 단일화 한다 했으니까 단일화 해! 이런 식이 됐잖아요. 이런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말했던 그 단일화라고 하는 개념은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덕수는 한덕수 나름으로 독자적으로 출마를 했어야 돼. 그리고 서로 출마한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자는 거지 이런 식의 단일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안에 들어오든가 그러면은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후보가 된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일 선호했던 시나리오는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보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한덕수는 무소속이 되든 뭐가 되든 좌우지간 거기서 이낙연하고 단일화하든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나름대로 세력을 좀 모아가지고 출마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굳이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해도 좋다. 출마하고 나는 내대로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해보자. 그리고 한 열흘 뒤쯤에 그때 이제 원샷, 과거 이제 노무현 정몽준 때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후보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처분 들어갈지 어떨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가처분 들어간다 해도 과연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지 모든 건 이제 미지수입니다. 제대로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인용되겠죠. 그러면은요, 국민의힘이 자칫하면 후보 자리 날아갑니다. 전부 다. 2번 없는, 국민의힘 없는 대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 또 승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식으로 또 참아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간밤에 일어났던 일 정리해보면 이렇죠. 새벽 1시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합니다. 새벽 2시 대통령 후보자 재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등록 신청 기간이 딱 1시간짜리 밖에 안 돼요. 3시부터 4시까지 딱 1시간 안에 모든 등록을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한덕수 혼자 등록을 딱 합니다. 혼자 등록해가지고 새벽 3시에 한덕수 입당합니다. 국민의힘에. 새벽 4시 대통령 후보 한덕수 단독으로 등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후보는 한덕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실 예측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쉽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잖아요. 이 이제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은 판사가 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판단하지 않고 대선 끝나고 나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6월 한 5일이나 6월 7일쯤 그때 가서 그럼 게임 다 끝나고 난 뒤인데 뭐예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지금 등록을 강행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등록하자면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 김문수 후보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 누구를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인정하느냐 이걸 갖고 또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겁니다. 그야말로 풍비박산됐습니다. 일단은요, 한덕수 후보가 좀 유리해졌어요. 당 공식 기구에서 인정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에요. 현 시점에서는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상 초월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김무성이 돌연 나타나서 단식 쇼하고 이럴 때 보면서요. 아, 이거 내각제 세력이다.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친중 세력이다. 저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까 그거보다도 왜냐하면 내각제 세력이 지금 이렇게 설친다 그래서 내각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99%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은 내각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제야.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제를 이제 계속 밀고 나가는 걸 원합니다. 저 이재명이는 민주당 자체가 그래요. 지금은 내각제 세력은 힘이 없어요. 소수입니다. 소수. 이 국민의힘 안에도 내각제 세력이 있지만 여의도 국회 의석 기준으로는 내각제 세력이 아주 소수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내각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야.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가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라도 뭐 있으면 좀 덜한데 뭐 대통령 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덕수에게 뭐 내각제들이 모여서 몰빵한다. 이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내각제보다도 다른 겁니다. 다른 거.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권성동 그리고 이제 권영세 두 사람을 싸잡아 가지고 두 놈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난했었죠. 두 놈이 외부에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하던 윤 대통령을 끌고 와가지고 당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망쳐놨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 사람이 당을 망쳤다라고 하더군요. 홍준표에 따르면은 그 세 사람에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가잖아요. 홍준표는 뭐 그런 식으로 억하심정이 있겠죠. 그런데 홍준표 같은 사람은 정치권 내부 소식을 잘 알잖아요, 사실은. 뭘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뒤에 누가 있느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뭐 정대철이다, 손학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추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두 사람이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거는 한덕수를 지원하는 세력들이지, 이정현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은 한덕수를 뒤에서 푸시하는 세력이지 한덕수를 움직이는 세력은 아니에요. 그럼 내각제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아니면 누굽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이제 이렇게 귀결됩니다. 저는 이 동아일보 이 사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요거 동아일보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 한덕수로 강제 이제 교체.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했는데요. 권성동이 핵심이죠. 권영세보다도 권성동이 핵심입니다. 권성동이. 그리고 그 또 다른 핵심이 바로 여기 추경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철규, 그리고 김기현, 이 4명이 핵심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각제파입니까? 권성동은 내각제가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추경호, 이철규, 김기현 이런 사람은 굳이 내각제로 뭐 어거지로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공통점이 친윤들입니다. 전부. 친윤 핵심들이에요. 권성동이가 지금도 친윤이냐? 친윤입니다. 당연히. 대통령하고 불편한 관계가 일부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탄핵 그 과정에서. 그걸로 대통령과 권성동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 저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은요, 서로 그냥 약간 페이크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뭔가를 위해 가지고.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이 이 뒤에 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내각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요, 이걸 보면 압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판 생중계는 상식 벗어난 일이다. 김무성이가요, 이 과정을 아주 맹렬히 비판하더라고, 여기. 두 사람 다 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김문수도 아웃, 한덕수도 아웃 외치더군요. 여기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에서 양 후보 진영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스러운 상태에서 단판을 생중계하며 국민 앞에 노출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어디 들어가서 합의할 때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된다. 그 앞에는요, 두 후보 다 역량이 부족하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 지도부가 선출된 권력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김무성 말로는요, 간밤 일어났던 일을 예상을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그는 안 할 것이다라고 보더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게 뭡니까? 김무성 작품이 아닌 거야, 이거는. 권성동이를 지금 뒤에서 뿌라치리 되고 뭔가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은 김무성이 아니에요. 내각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없다라고 여기 일축했다니까.
그런데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 정치란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와 후보들 간의 대화 부족으로 오해가 생겼다. 여야 대화 간 부족으로 일이 망가지는 후진적 정치 행태다. 이러면서 대화를 하라고 외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에게 권력이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김무성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 순수한 어떤 면도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단일화를 11일 전에 끝내야 하는데 끝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대화를 바란다. 그리고 김무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거는 지금 일어난 일과는 맞지 않아요. 김무성은. 그럼 뭡니까 이래 되면. 내각지도 아니고 김무성도 아니면 누구예요 그러면은. 누가 권성동을 앞세워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덕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그 이야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한덕수를 지금 윤 대통령이 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걸 그냥 뭐 가슴 한가운데 그냥 넣고만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이제 분위기를 주도했던 사람은 이 동그라미 한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사실상 그 친윤 핵심 그룹들입니다. 요건 중앙일보인데요. 한덕수 공식 입당 후 난 용병 아닌 동지다. 김문수 홍준표 함께 가자. 함께 가면 좋겠죠. 과연 그런데 이게 수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윤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한덕수로 가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로 가면은 전라도 표도 갖고 오고 이 사람이 그래도 정치적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중도 확장도 좀 될 것 같고 이미지도 좀 부드럽고 좋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보다는 더 큰 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지율 보면 전혀 아닌데 2030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해요. 한덕수한테. 전라도도 지금 반응 안 하거든. 어쩌면 김문수가 사실 더 나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로 가게 되면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관계도 좋고 통상 협상도 잘 되고 경제 대통령 어떤 이미지를 갖고 경제 대통령 프레임으로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다. TV 토론할 때 이제 주된 이슈가 국내 정치보다도 대통령 토론은 경제 이슈가 많거든요. 그걸로 이재명을 그냥 압살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모쪼록 이제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아직 이제 상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 김문수 캠프에서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제 아직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죠. 안 할 경우에는요,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대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야, 그야말로 이제 정광석과 번개불에 콩 볶아 먹었습니다. 뭐 제대로 두 사람 사이에 경쟁력 뭐 조사한 것도 없어요. 뭐 여론조사 8, 9일에 한 번 했다 그러는데 그거 후다닥 공개도 안 된 거고 뭐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주도한 데가 국민의힘 뭐 여의도 연구원 이런 데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믿기 어렵거든요. 단일화 한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김문수는 그 단일화 한다는 말 없어도요 1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이야기가 있기 전부터도 1등은 김문수였다니까 계속해서. 1월 2일 때는요. 1월 2월 그때는 이재명에게 1대1 대결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김문수가. 한덕수 이슈 없었으면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1차에서 끝냈을 거예요. 그냥 1차에서 한 방에. 한덕수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한덕수하고 단일화 한다는 것 때문에 1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일화 안 한다 그래도 1위 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문수는요. 한덕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한덕수 이슈가 없을 때는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었잖아. 지지율. 그리고 갤럽이라든가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말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요. 한덕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서도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중에서는 1위였습니다. 김문수가. 그래 김문수는 한덕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 후보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내각제 세력 그리고 김무성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요, 이 판을 걸어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윤그룹에서 어떻게든 이재명으로 가는 저 정권을 막으려고 그 최상의 어떤 카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덕수가 그나마도 좋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한덕수 경쟁력이 그나마도 국민의힘 이 쪽에서 볼 때 제일 괜찮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판단이 글쎄요, 좀 오판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본인은, 저런 사람은 종이로 치면은 깨끗한 하얀 종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어떤 네거티브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색깔이 촥 이렇게 입혀진다고요. 본인이 벌써 로펌에서 뭐 20억 뭐 받았다 이런 이야기 터지지, 그 부인이 무슨 또 이 전시회 했던 이야기, 그 주미대사 뭐 이렇게 간 시절에요. 그 무렵에 또 무슨 그게 부적절하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터지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본인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고요. 부인의 그 저기 역술, 무속 이런 이야기들, 점치고 이런 이야기들 벌써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벌써 또 한덕수에 대해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뭐 또 걸어놓은 것도 있더라고. 자, 엄청난 네거티브가 올 텐데 그걸 과연 견딜 수가 있을런지. 자, 뭐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김문수 캠프 쪽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되고요. 거기서 또 극적으로 또 후보가 또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자, 아무튼 내각제, 친중, 뭐 주로 이런 음모론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쪽으로만 이걸 보게 되면요, 자칫하면 진짜 현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아일보가 기가 막힌 사진을 여기 담았다고 봅니다. 요 핵심들이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김기현을 딱 얹으면은 거의 빅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